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튜브 해보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반갑게 클릭해 주시고 10초라도 더 많이 봐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주성아TV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차례 김정은 경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어떻게 세뇌되는지, 차량 경호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경호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김정은의 경호원들 키가 다 크고 잘생겼던데 이 정도면 북한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미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정은 측근에서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한다고 하면 아주 최상급의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내막을 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사생활 측면에서 정말 불쌍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김정은 경호원 출신이 한국에 온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경호에 대해서는 정말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신분을 숨기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당 경력이 있는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마 측근 경호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비슷하니 김정은 시절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경호원들은 한 개 아파트에서 같이 모아놓고 살게 한다고 합니다. 경호는 보통 계급이 소장, 우리로 소령 정도가 제일 많은데 장가갈 때는 보통 여자 얼굴도 못 보고 갑니다. 그냥 교사, 의사 이런 직업이 마음에 든다 하면 선도 안 보고 해당되는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살게 합니다. 물론 여성의 신원을 6개월 이상 캐본 뒤에 김정일이가 결혼을 승낙합니다. 이런 걸 종이에 사인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친필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경호는 또 그걸 표창장처럼 집에 걸어놓고 삽니다. 김정일 때는 경호원 아파트가 보통강구역 신암동, 보통문 옆에 5층 아파트로 모두 이곳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바로 맞은편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청사입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커튼을 치고 사는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까 하는 게 아니라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이 아파트는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옆집하고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 마주칠 수도 있죠. 그때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경례도 안 합니다. 기껏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속삭임 정도 말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가족도 부인끼리 만나도 잘 지내시죠? 이상 말을 못한답니다. 또 명절이면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술도 못 마십니다. 경호는 원래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지만 이 아파트는 보초병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출입이 금지됐고 심지어는 친가, 처가, 부모들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옆집이나 부하를 불러다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경호원들끼리 사적으로 친해지면 서로 공모를 해서 일을 벌릴까봐 엄격하게 감시하고 외부인이 드나들면 비밀이 새나갈까봐 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옥이 아니면 뭡니까? 그나마 남자는 출근이라도 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또 뭔 죄입니까? 부인들은 감시를 해야 하니까 아파트 앞에 종이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출근시켜 일하게 하는데 사실상 감시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퇴근에 와서도 아내와는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치하면 안 되는데 20년 넘는 기간 김정일 경호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딱 한 번 했답니다. 아내가 간부들이 어떻게 욕먹냐고 물어보자 3층에서 욕을 하면 밑에 층까지 다 들려. 간부들이 오줌 질질 싸면 옆방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말한 게 다랍니다. 김정일 집무실이 중앙당 청사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정일이가 때때로 장관급들을 불러 난리를 치면 당하는 간부들은 죽는 줄 알고 오줌을 지른답니다. 온 청사 떠나갈 듯이 소리 지르나 봅니다. 경호원들에 대한 공급은 좋습니다. 명절에 오는 선물이 술, 담배는 당연하고 기러기 5마리, 꿩 5마리, 노루 1마리, 남방과일 몇 박스 이런 식으로 공급이 오는데 돼지고기는 타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설날마다 김정일이가 새해 축하한다는 연하장은 매번 보내와서 그거 벽에 몇십 개를 빼곡하게 걸어놓고 산답니다.
경호원들은 나가면 격술 사격 훈련만 하는데 김정일 때는 프랑스에 가서 선진 경호 기술까지 배워오게 했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배려별이라는 것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가령 김정일이가 슬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저 나무 새둥지에 새가 몇 마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인데 5마리가 있는데 3마리가 좀 전에 날아가고 2마리가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진짜 기다렸다가 5마리 오는지 샌답니다. 맞으면 기분이 좋아서 별 하나 더 준다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어디 시찰 나간다고 하면 3일 전부터 현장에 가서 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경호는 숙청 안 당할 것 같은데 숙청도 당한답니다. 밤에 차가 와서 모든 재산 다 내놓고 몸만 사라집니다. 특히 경호하다 보면 김일성, 김정일 명함 시계를 몇 개씩 받는데 그걸 또 꼼꼼하게 다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숙청되는 경우는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 정치범이 나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호원이 임무 수행하다 죽으면 우리 국정원처럼 따로 붙이는 묘지 구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부모도 찾아오지 못하는 아파트에서 누구랑 술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옆집과 인사도 못하고 아내한테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몇십 년 살 자신이 있습니까? 겉보기 화려한 김정은 경호원과 그의 가족은 김씨 일가의 또 다른 노예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